안녕하세요. 노후 지혜길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외로움을 잊기 위해 시작한 파크골프에서 어머니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으로 가득했던 그 사랑이 어머니 인생의 가장 큰 비극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은 늘 하던 대로 베란다에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쿵 소리에 베란다로 달려가 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발만 동동 구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결국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한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밥을 차려도 마주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죠. 자녀들은 다들 출가해서 제 각각의 삶을 살고 있었고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날이 갈수록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웃음소리 한 번 나오지 않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 흘리는 눈물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제게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마음이 아팠죠. 양치컵에 놓여있는 칫솔, 옷장 속 정갈하게 걸린 양복들.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 공원을 산책하다 우연히 본 광경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1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초록빛 잔디밭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무언가에 열중하고 계셨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공을 골프채로 치며 게임을 즐기고 계시더군요. 한 할머니께서 공을 툭 치자 저 멀리 있는 홀컵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하는 감탄사와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한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파크골프 처음 보시죠?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파크골프와의 인연. 처음에는 서툴러서 공도 제대로 못 쳤지만 하나둘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함께하는 시간.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크골프를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 입가에도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정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도 준비하고 옷매무새도 단정히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자 회장님은 늘 저를 챙겨주셨죠. 자세가 틀어질 때마다 꼼꼼하게 봐주시고 때론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은 작은 대회도 열립니다. 이기면 컵라면 한 박스, 지더라도 화투놀이로 하하호.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파크 골프장 옆 정자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김치 담그면 서로 나눠 먹고 반찬 하나라도 더 있으면 서로 건네주고 이런 게 바로 인생의 맛이 아닐까요? 동호회 덕분에 제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옷장 속 운동복도 하나둘 늘어났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으니까요. 바람결에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파크 골프장에 나와 몸을 풀고 있는데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모습의 신사분이었는데 처음 보는 자세로 공을 치시더군요. 회장님께서 새로 오신 회원이라며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현우 씨 62세 전직 체육교사셨죠.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불어공이 자꾸만 휘어갔습니다. 현우 씨가 제게 다가와 조언을 해주셨죠. 바람이 불 때는 공을 낮게 쳐야 한다면서 천천히 자세를 잡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꼼꼼한 가르침 덕분일까요? 처음으로 홀인원을 성공시켰습니다. 다들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주시는데 왠지 현우 씨의 박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담은 도시락을 다른 분이 아닌 현우 씨에게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봄은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파크골프 실력만큼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연습하는 현우 씨. 그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죠. 둘이서 이른 아침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고 허리가 아프다며 벤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3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외롭게 지내다가 우연히 파크골프를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겁다고 하시면서 제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어느새 우리는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고 가끔은 근처 분식집에서 칼국수도 먹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분들은 우리를 보며 눈짓을 주고받으셨지만 그저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제 마음 속 빈자리가 하나둘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아 두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아이들이 모두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침부터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하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는데 자꾸만 손이 떨려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레 꺼낸 현우 씨 이야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찾아온 정적. 식탁 위로 숟가락 놓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현우 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파크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분이라고.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라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혹시 그분 얼굴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휴대폰을 꺼내 현우 씨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파크골프 대회에서 찍은 거냐고. 그래, 지난달 우승했을 때 다 같이 찍은 사진이란다. 괜히 자랑스러운 마음에 설명을 덧붙였죠. 딸이 사진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빠가 떠나신 후로 처음 보는 미소예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새 통화할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진 게 이런 이유였군요. 사위는 다음 주말에 식사라도 함께하면 어떨까 제안했고 며느리는 조용히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모시고 오세요. 아빠처럼 꼭 잘해드릴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가족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현우 씨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시는 현우 씨 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신형 제네시스. 체육교사 퇴직금으로는 조금 벅찬 차량이었죠.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제서야 현우 씨가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퇴직하고 주식 투자로 잭팟을 한번 터뜨렸다고 통장에 찍힌 거래 내역을 보여주시는데 3개월 만에 2천만 원이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육교사 시절부터 틈틈이 공부했던 덕분이라며 수줍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수익률이 너무 놀라워서 자꾸 여쭤보게 되었고
현우 씨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아온 연금과 퇴직금이 떠올랐습니다. 통장에서 이자라고는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놔두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 뒤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저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을지. 현우 씨는 또다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정말 안전한 방법이 있긴 하다고 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원금이 보장되는 특별한 투자처라고. 거기다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너무나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은행 금리보다 높으면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죠. 그러자 현우 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이미 5천만 원을 넣어두었다고 통장 내역을 보여주시는데 매달 3%씩 이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첩까지 꺼내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설명해 주셨죠. 특히 마음에 든 건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행 적금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수익률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아온 연금, 만지기 아까워 은행에만 묶어뒀던 돈이었죠. 첫 달 이자가 약속대로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150만 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달, 3달,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오는 걸 보며 현우 씨를 더욱 신뢰하게 됐죠. 그런데 넷째 달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이자 입금이 늦어진 거예요.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도 나오지 않으셨죠. 불안한 마음에 현우 씨 댁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전세 구함 현수막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은행에 가보니 통장 잔고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까맣게 변한 시야.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현우 씨와의 만남부터 투자 이야기, 그리고 사라진 5천만 원까지. 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지금 당장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 좀 해주세요. 아들한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파크골프 동호회 회장님께도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회장님 말씀으로는 현우 씨가 2달 전부터 회비도 안 내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동호회에 낸 이력서의 주소지도 전부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됐죠.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신고하러 가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들이 현우 씨 신원을 조회해 보겠다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었어. 이런 일에 밝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현우 씨의 실제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박현우가 아닌 정현우, 체육교사가 아닌 영영고등학교 교감 출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교직원 공제회 이사를 지냈고 퇴직 후에는 모 증권사 고문까지 지냈대요. 하지만 2년 전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도 재산도 도박으로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퇴직금마저 1차. 이제는 파크 골프장을 돌며 여성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벌써 3번째 피해자라는 걸. 전국 피해자만 13명, 20억 사기 행각.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CTV를 추적한 결과 현우 씨는 전국의 파크 골프장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오는 동안 무려 13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법이었습니다. 항상 처음엔 투자를 만류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더욱 그를 신뢰했던 겁니다.
피해 금액을 합치니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의 도박 내역을 조회해보니 피해금 대부분이 불과 며칠 만에 카지노에서 탕진되었더랍니다. 그토록 신사적이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도박장 CCTV에 찍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런 지능검들은 절대 회수가 어렵다고. 그 말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큰아들이 제 눈을 피하는 게 보였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희망이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아온 돈인데,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한 번도 안 썼던 돈인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는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래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혼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넘어갔나? 딸이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돈은 또 모으면 돼요.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허망함보다 더 마음 아픈 건 혼자란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눈물. 혼자 있는 게 무서워.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 같은 파크 골프장을 다니던 김순자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여자 혼자 산다고 무시하고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려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당신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이제 파크 골프장은 못 가겠지만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잔해요. 혼자 있지 말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워 피하고만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그제야 알겠더군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걸, 혼자라서 잘못한 게 아니란 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 씨가 결국 중국으로 도주했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5천만 원, 이제는 꿈에서도 볼 수 없게 된 거죠. 밤마다 생각이 납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하며 모은 돈, 커피 한 잔도 아끼며 모은 돈인데 아침마다 생각이 납니다. 병원비로 써야 했던 돈, 며느리 출산 때 써야 했던 돈인데 김순자 회장님이 찾아오셨지만 차 한 잔 대접할 기운도 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고 위로하고 싶지만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회장님의 따뜻한 말씀에도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다시 모을 수도 없는 돈,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집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돌이켜보니 그때 그 마음이 보입니다. 혼자란 이유로 더 초라해진 마음, 외롭단 이유로 더 조급해진 마음. 파크 골프장 언니들과 만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우리도 이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렵고 무서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가 초라한 게 아니라는 걸. 맞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돈 얘기만 나오면 멀리 하세요. 투자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비밀을 요구하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의 파크 골프장에는 현우 씨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 나이에 이런 사랑이 올까? 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까? 그 마음을 노리는 거죠.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짜 보석은 돈이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마음,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우리의 보석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의 진짜 보석은 돈이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마음,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우리의 보석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부디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후 지혜 길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